안녕하세요. 오직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마음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다행이죠. 우리가 미국에서 FSD가 시작되는 걸 보면서 끝났다, 압도적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한국에서 분위기는 굉장히 달랐죠. 이상하게 야 이제 테슬라는 차이가 없다, 차별점이 없다, 다 따라잡혔다라는 걸 보면서 이상하네. 지금 지구 반대편의 미국에서는 차가 자동으로 달리고 있는데 저걸 안 보는 건지 못 보고 있는 건지 뭔가 이상한 분위기였죠. 그래도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같은 것들이 압도적인 상품성으로 엄청난 판매량을 찍어주고 있고, 그럼에도 눈 감고 귀 닫고 아니야 이제 테슬라는 똑같아 별거 없어라는 여론이 조금씩 온라인에 나오는 걸 보면서 이상하네, 이게 누가 여론 조작을 하나, 도대체 뭘까? 라는 의문이었는데 드디어 FSD가 국내 풀리면서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얘기를 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죠. 그 느낌이 저 먼 미국 땅에서 FSD로 달리는 것과 내가 항상 출퇴근하고 다니는 도로를 자동으로 차가 달리고 있는 걸 보는 건 굉장히 다른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압도적인 차이가 느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사실 최근에 국내에서 FSD를 출시하면서 거의 원자폭탄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죠. 사실 미국에서 시작된 건 좀 됐는데 국내에서 딱 이게 시작되면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오히려 초반과 다르게 뒤로 갈수록 파급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반에 영상을 딱 공개하고 테슬라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 이제 끝났다 라고 생각했죠. 근데 하루 혹은 이틀 지나는 과정에서 그 메이저 언론들이 전혀 기사를 쓰지 않습니다. 단 한 줄의 기사도 메이저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 걸 보면서 굉장히 이상합니다. 얘들이 눈을 일부러 못 본 척하는 건지 아니면 이 정도를 이해를 못하는 건지 메이저 언론에서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한 3, 4일 정도 지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메이저 언론도 이걸 다루기 시작하고 기자들도 타보기 시작하면서 놀라고 기사화가 되고 그 파급력이 굉장히 커진 거죠. 그리고 이게 그제 시점에서 이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가장 대표적인 국내 자동차 회사, 이제 테슬라를 다 따라잡았다, 이제 차이가 없어, 오히려 국산차가 더 우월한 부분들이 많아라고 하던 그 자동차 회사의 자율주행,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자율주행의 수장이 날아갑니다. 잘린 건지 스스로 탈출한 건지는 모르죠. 그러면서 사실 인생 모두에서 테슬라나 FSD 같은 것들, 수입차, 그건 아예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조차도 저 국내 자동차 회사의 가장 중요한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저 사람이 왜 잘렸지? 그걸 굉장히 많은 언론들, 증권사 언론들이나 뭔가에서 다 다룹니다. 뉴스에서 도배가 되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예 인생에서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저 사람이 잘려나간 이유가 결국 뭔가를 빠른 시점에 보여주지 못했고, 그러면 무엇과 비교해서 보여주지 못했냐라는 게 바로 테슬라. 테슬라는 이미 국내 시작했는데 저 사람은 아직 제대로 보여준 게 없고, 결국 지금 국산차가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반대편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잘 자동으로 가? 라는 걸 테슬라에 관심 없던 사람들까지 요 며칠 사이에 폭발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게임을 거의 뭐 한 번에 뒤집어 버린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이제 국내에서도 테슬라에 대해서 뭐랄까 거의 뭐 거부할 수 없는 그 정도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뭐야 진짜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다 따라잡힌 거야? 라고 불안해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내에서 선동이었던 것 같다라는 것이고, 요거 몇 개만 보고, 자, 우리가 압도적인 1위가 아닐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특히 그게 기술 기업에서 전통적으로 산업이 뭐 이렇게 지역적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렇다고 하면 뭐 이를테면 일본 같으면 지역별로 해서 물류비가 굉장히 비싸고, 그래서 지역별로 어떤 산업들이 비슷하지만 다른 브랜드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린 사실 그런 게 없죠. 굳이 따지면 소주에 그런 게 있네요. 부산 거점, 뭐 전라도 거점, 경상도 거점, 수도권 거점, 이런 소주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뭐 공산품이나 아니면 식재료나 뭐랄까 그런 것들은 그냥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쫙 다 퍼지죠. 그래서 그 지역에 뭔가의 그런 것들이 적은데,
일본만 하더라도 물류비가 비싸니까 다 나뉘어져 있죠. 하지만 이런 공상품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들은 사실상 1위가 다 먹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이건 뭐 유통기한도 없고 생산하는 거 마음 먹고 찍으면 무한대로 찍을 수 있고 그 스마트폰 시장에서 LG의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잠깐 보시죠. 자, 15년 1분기에까지 LG는 수익이 났습니다. 근데 자, 15년 2분기부터 적자가 시작됐는데 15년 1분기 직전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참고로 여기 보시면 자, 15년 1분기까지 수익이 났는데 불과 6분기, 6분기 만에 16년 3분기에 마이너스 15%의 이게 거의 뭐 수직 낙하한 거죠. 이걸 찍어버리고 19년 4분기에 마이너스 25%까지 이게 뭐 영업이익이겠죠. 그래서 15년 1분기까지 수익이 났는데 15년 2분기부터 19년 4분기까지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해버립니다. 여기에서 도저히 이게 답이 없다라는 걸 안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침체한 거 아니냐, 무너지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죄송합니다. 13년, 자, 15년 1분기까지는 수익이 났고 그 뒤로부터 불과 4년 만에 꼬라박아 버렸는데 13년 LG 스마트폰의 시장 점유율이 4.1%로 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1위 애플 34, 2위 삼성 34%, 그 다음 3위가 LG, 저 퍼센트를 잘못 적었나 봅니다. 4위가 소니. 자, 이렇게 해서 LG가 처음으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3위에 오르는, 그래서 2위와 3위가 한국 기업인 것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삼성과 LG, 자, 한국의 기업이 스마트폰 나머지 절반 시장, 절반은 애플 주고 나머지 절반 시장은 우리 한국 기업이 다 가져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불과 자, 사상 처음으로 3위를 찍고 13년 기준으로 딱 6년이죠. 6년 만에 마이너스 25%까지 영업이익이 박살납니다. 참고로 14년에 LG 휴대폰 사업부의 매출액이 15조 원, 영업이익 3,100억. 그래서 이걸 보시면 어떤 기업이라는 게 압도적으로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특히 기술기업 같은 경우에는 금방 무너지는 현상이 나오는구나. 왜? 결국은 해먹는 애들이 다 해먹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애플이 있고 애플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그 애플에서 무한대의 부품을 공급하던 회사는 그 애플과 거의 반발 차이로 따라갈 수 있죠. 그러면 LG 같은 기업들은 뭐 LG도 부품을 공급했겠지만 LG 같은 기업들은 애플의 제품이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갈 수 있어요. 박자가 늦죠. 그건 다른 회사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 밑에서 치고 올라온 애들이 중국이죠. 중국도 똑같은 위치. 얘들도 애플에서 나온 부품을 보고 공급을 할 수 있어. 근데 오히려 중국은 중국 역시도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거나 아니면 생산 기지가 있거나 그래도 조금 따라갈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기업이 비용에서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 밑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오니까 중간에 있던 애들이 다 못 버티는 거죠. 소니나 LG나 이런 기업들이 다 못 버티고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사실상 애플, 삼성 그 외에는 중국 기업들이 나누어 먹고 있죠. 자, 이게 자동차 기업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국산 자동차 회사가 지금 매출이 얼마고 뭐가 어떻고 이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에휴, 니들이나 걱정해라. 지금 세계에서 몇인데 무슨 미리 있겠냐? 하지만 LG도 한때 세계 스마트폰 공급의 3위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는 데까지 불과 7년이 걸리지 않았어요. 최고 실적을 찍고 딱 7년 만에 문 닫아버립니다. 더 이상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확신한 거죠. 그래서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영원할 거야. 지금 2위, 3위니까 미래도 영원할 거야. 물론 자동차는 스마트폰보다는 공급이 좀 힘든 게 있긴 하죠. 하지만 지금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굉장히 빠르게 추격하고 있는 게 중국 기업들이고 중국 기업들은 무한대로 찍어내서 외국으로 밀어내고 있죠. 이미 국내에도 중국 자동차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현상이 계속될 거예요. 결국 거기에서 누가 눌릴까? 브랜드의 가치가 낮은 밑에 있는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이 점점 파이를 빼앗기겠죠. 그게 누구죠?
자, 전 세계에서 기존에 가장 저렴하게 차를 팔던 기업들이 누구예요? 바로 국산차죠. 그 국산차가 밑에서부터 이제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하겠죠. 벤츠, BMW, 아우디는 그래도 꽤나 오랫동안 버틸 거예요. 이 브랜드의 역사, 브랜드 가치가 주는, 걔들은 마치 이제 명품백 비슷한 거죠. 이게 단순히 그 기능뿐만 아니라 그 브랜드의 가치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저렴하게 사던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저렴한 차가 혹은 비슷한 가격에 효율이 좋은 차가 나오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유럽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유럽에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폭발적으로 팔리는 이유가, 자, 가격은 저렴한데 유지 비용은 훨씬 적어. 그러면 기존 같으면 국산 자동차, 수출된 국산 자동차 그걸 사느냐? 아니면 전기 중국차를 사느냐에서 지금 중국 전기차들이 유럽에서 계속 신뢰가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걸 사버리는 거예요. 이 현상이에요. 그래서 참 아니한 사람들은 지금 국산 자동차 회사가 2위, 3위니까 영원할 거야. 글쎄요. 지금 흐름으로 본다면 밑에서는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에서는 지금 다음 차원으로 가는 이 기술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중요한 건 여기에서 자국 시장이 거의 초토화되고 있어요. 그냥 보면 별일 없는 것 같지만 내연기관 차들은 이미 떠날 대로 떠났어요. 하지만 오히려 전기차 시장에서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압도적으로 테슬라가 다 장악해버렸고, 심지어 이제 5만 대의 제한도 없어지니까 미국산 테슬라들이 들어오면 진짜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거 한 6천, 7천에 FSD 붙여서 팔면 그냥 뭐 끝나는 거죠.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국산 전기차는 택시나 아니면 그 그로버의 뭐 협력업체 할인받아서 사는 거 아니면 살 사람이 없어요. 가족들 아니면. 자, 그 흐름으로 가겠죠. 그러면 국내에서 그걸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위에서는 테슬라가 다 먹고 있고, 그 다음 국내 밑에서는 BYD에 이어서 이제 지커나 샤오펑 같은 애들이 내년에 다 국내에 나옵니다. BYD 망할 거야, 중국 거 그거 누가 사? 라고 했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BYD의 판매량은. BYD C-라이언은 600대 이상 팔면서, 그 다음 아토3도 그 이상한 디자인, 그 중국스러운 디자인도 월 400대 가까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아토3보다 더 싼 작은 전기차도 지금 이미 인증을 다 받아놨기 때문에 내년 초에 나오겠죠. 자, 이런 흐름으로 가면 국내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중국 전기차들이 치고 올라오고 있고, 어차피 전기차는 지금 국내 자동차 회사도 저렴한 거 위주로만 잘 팔리고 있어요. 결국은 그거보다 더 싼 중국 자동차들이 소비자들이 산다는 거예요. 밑에서는 중국차를 사고 위에서는 테슬라를 사고, 압도적인 기술의 차이. 그럼 그 중간에 있는 국산 자동차 회사, 특히 그들의 전기차를 왜 사죠? 라고 물어보면 답할 게 없어요. 답을 못해요. 그나마 애매한 포지션 한 3,500에서 4,500 사이. 테슬라를 사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중국차를 사기에는 조금 남는 돈. 자, 그 정도의 한 4,500 전후에 그 사람들만 국산차를 사거나 아니면 택시, 아니면 협력업체 직원들 할인받고, 그 정도가 아니면 국산 전기차를 살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마침 또 내년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물론 이걸 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짜는지 모르겠지만 내연기관 차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을 줍니다. 근데 그거조차도 보조금을 주는 걸 제한을 할까? 그건 사실 자동차와 상관없이 그냥 전기차면 줄 거잖아요. 100만 원. 근데 내연에서 전기차로 바꾸면 100만 원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서 가장 혜택을 받는 건 저렴한 중국차거나 아니면 테슬라 같은 차량들이 많겠죠. 의도적으로 다른 조건들을 달지 않는다면 그 100만 원은 누구나 내연기관에서 바꾸면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조금 정책으로는 완벽하게 국산차에 몰아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내연에서 전환하는 그 사람들에게 100만 원 주는 그게 일반 차도 된다면 사실 테슬라나 BYD는 더더욱 많이 팔리겠죠. 그래서 절대 안도하면 안 되는데 굉장히 자만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다, 국내에. 테슬라는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사랑하시는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다른 차원을 보여줬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은 안정적으로 가겠죠. 이제 다른 자동차 회사들에게 질문지가 던져질 거예요. 니들 이거 따라올 수 있어? 따라와봐. 할 거면 해봐. 라는 거죠. 또 시간차가 몇 년 생긴 거예요. 그 몇 년 생긴 사이에 테슬라는 또 다른 것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 기술 기업은
따라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더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오히려 테슬라는 야 이게 차에서 어떤 특성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자동차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허접하다. 야 이걸 어떻게 타? 자동차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은 쓰레기 비슷하게 취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의 관점에서도 이제 웬만큼 테슬라 모델 Y 주니퍼 정도 혹은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정도면 야 이건 뭐 그냥 취향의 차이지 낫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술적으로는 넘사벽이 돼버렸죠.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3년 5년 뒤면 어떨까요? 글로벌의 자동차 회사들은 계속 페이스리프트 풀체인지 하면서 똑같은 거 내놓으면서 소비자들 지갑만 여세요. 이거 빨리 사가세요. 이거 신차예요. 구형차 타세요? 신차 안 바꿔? 라는 압박만 하는데 테슬라는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기술적으로 계속 진화해서 나가는 거야. 진보에서 멀리까지 가버리는 거죠.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게임이 끝나가는 느낌이 들죠. 지금 같은 시점에 뭘 해야 된다? 테슬라를 투자해야 된다. 감사합니다.